여러분은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흔히 뭐가 많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이 있어야 한다. 학연, 지연, 혈연, 연줄이 튼튼해야 된다. 그 밖에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재산이든 인간관계든 배경이든.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서정진 셀트리온 대표, 그 사람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없는 게 많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58년인데 서정진 대표는 57년생 베이비 부모입니다. 비슷한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이 많은데, 그는 지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대략 합쳐보니까 44조 안팎이더라고요, 시총이. 그런데 자기 개인 재산으로는 7조 안팎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는 아마 거의 1위일 겁니다. 네이버나 뭐 이런 거는 시총 자체가 그보다 작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처음부터 부자였을까요? 성공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뭔가 있는 게 많아서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만 해도. 그때 외환위기가 왔죠. 1997년, 98년. 그런데 직장을 어디를 다녔냐? 삼성전기. 거기에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대우 자동차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34살에 기획재무, 뭐 거의 임원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대우 자동차에서의 젊은 사원 서정진. 그러나 IMF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대우는 당대에 창업해서 창업 세대에서 김우중이 부도가 났잖아요. IMF 외환위기 고개를 넘지 못하고, 그때 역시 서정진도 해직이 되었습니다. 대우 그룹 자체가 뭐 붕괴돼 버렸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이 그때만 해도 취업하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학원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요. 그때만 해도 이제 연공서열 같은 걸 많이 따졌기 때문에 나이 한두 살만 많아도 취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풍이 있잖아요. 20몇 년 지났는데도. 그래서 재취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대우맨들이, 야, 우리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뭘 할까? 그럼 창업을 하자. 뭐가 좋을까?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제약이 좋겠다. 바이오가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대우맨 한 10명 안팎이 모였지만 거기에 제약, 즉 화학이나 약학을 전공한 사람은커녕 생물 관련 전공자도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길은 잘 잡았는데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니까 독학을 했죠. 독학하고 그 창업에서 몇 천만 원, 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안팎이 나오는데, 저도 그때 학원을 하면서 제가 96년에 시작했는데 한 1년에 1억 안팎을 까먹었는데, 그때는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돈도 없고 전공한 사람은커녕 어떻게 잡아나갈지도 모르고 직장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창업을 했으니 제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줄도 없었어요. 연줄도. 혈연. 아버지는 사립공무원 하다가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왔는데 공무원 그만두고, 그때만 해도 참 공무원들 박했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때가 86년인데 아마 월급이 몇십만 원 됐던가? 교사. 공무원들 월급 박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공무원, 하다못해 선생,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외환위기 뒤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자가 이제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연금의 힘이 세지면서.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공무원을 다 그만뒀기 때문에 가난했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연탄 가게를 하고, 연탄 가게 하는 걸 도와주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연. 초중학교 청주에서 다니고, 서울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또 인천으로 가서 재물 보고, 서울에서 다시 와가지고 건국대 다니면서 이 주경야독 해야 할 형편이어가지고 때로는 저녁에는 택시 운전하고 낮에는 공부한다고 하니 공부가 그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이나 제대로 사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 뭐 괜찮은 대학이지만 아무튼
빵빵한 사람들, 스카이 쪽에 따지자면 학연줄도 약하죠. 지원 역시 마찬가지죠. 충북, 청주, 뭐 지금은 전주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 저런 거 있어가지고 서울하고 또 가까우니까. 그런데 아무튼 지방에서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학도 뭐 그렇게 초일류는 안 나왔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뭐 처가라도 튼튼하냐? 그렇다고 직장생활 몇 년 한 다음에 자기가 평생 먹고 살 것을 벌었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 하고 창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방향은 잘 잡았지만 전망 있는 걸 잡았지만 바이오 알아야죠. 그런데 그 뭐 몇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이거 창업한 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방 바닥이 나가지고 없었어요. 이렇게 줄도 없지, 직장도 없지, 재산도 없지. 30대 중반의 가장으로서 자식들은 둘이지. 그러니까 실패해서 배우면서 성공하게 되죠. 이 처절하게 독학하면서 어디 가서 부도나게 생겼으면 돈을 빌려야 되겠는데 돈 빌릴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그래서 명동 사채시장에 가서 오죽하면 신체 포기각서를 써주고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사채를 빌릴 때 자기 신체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거예요. 참 이거 받은 사채업자도 대단하지만 이거 써준 사람도 대단하죠. 내 몸 맡기겠다. 그러니까 장기를 뛰어가든 내 몸 마음대로 하라. 내 담보는 몸밖에 없다. 어디 가서 뭐 인후보증을 쓴다든가 이 담보물을 잡힌다든가 이럴 수 없으니까 내 신체를 잡아라. 내 신체를 포기할 테니까 못 갚으면.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갚겠다는 이야기지만 이게 참 말이 그렇지. 사채 이자 보통 셉니까? 그리고 인정사정 없잖아요. 그래도 떼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사채를 이런 식으로 빌렸는데 그거 몇 줄금이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살까지 시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눈에 밟히는 것도 많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 죽을 각오로 하면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리고 정 안 되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벌벌 떨 게 아니라 그냥 그만두면 되지 하면서 다시 시작해서 이제 사채 얻을 때도 없으니까 외국으로 막 다녔어요. 싱가포르다 뭐 스위스다 홍콩이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허름하게 있고 이런 계획을 실천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바이오 잘 나가면 여기저기 빌다시피 허름하게 거짓걸로 다녔지만 99% 정도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아마 서정진처럼 미쳐야 미친다고 그보다 더 미친 사람이 있었던지 그래요? 한번 하면서 믿지면 이런 셈 치고 자선한 셈 치고 한번 빌려줘 볼까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가 있었으니 이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도 목숨 걸고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2000년 전후 한 3년 정도에는 막 그러니까 초기 시작했을 때죠. 이 2000년 안팎 한 3년 안팎에는 하루하루가 3년 같은 일일이 여삼추 그러잖아요. 일일이 하루가 3년 같은 1년의 대표는 가을입니다. 지금 봄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왜 가을에 하잖아요. 하루가 3년 같은 생활을 정말 3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을 보낸 셈이죠. 그때 극한 상황에서 독학으로 생물화학 연구하고 그 다음에 사업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연구를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개발한 게 셀트리온입니다. 물론 셀트리온 같은 데서 뭐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나라 특유의 백신을 만든다든가 치료약을 만든다든가 그런 걸 하려고는 했지만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되게 지금 우리나라 그 바이오 건강 헬스 이쪽이 주가 총액에서도 시가총액에서도 이제 한 10% 안팎 한 9% 정도를 차지해가지고 옛날에 금융권이 차지했던 그 위치를 이 바이오라든가 제약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그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역이 됐죠. 이거는 지금 이야기고, 서정진이 시작하던 그 25년 전 안팎만 해도 굉장히 힘들 때인데, 그 힘들 때 초반에 3년 안팎은 몇십 년을 보내는 것이 보내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대개 이제 우리나라 뭐 약이라는 게 복제약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제약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제약에서 그 뭔가 약을 발명해낸다는 거, 약을 제조해낸다는 거, 복제품이 아니라, 그거는 하늘의 별따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 주식에서도. 이렇게 없는 게 많았기 때문에, 직장도 없고, 연줄도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그럼 뭐, 전부 다 없어서 성공했느냐? 아니죠. 의지 하나만은, 아까 내가 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신체라도 포기하고 일으키겠다. 그리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하라고 하면은 저 사람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어찌 보면 조롱을 받으면서도 성공하겠다는 의지는 자살을 하려다가 자살을 포기하고 목숨 걸고 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 의지만은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고, 자, 몇 년 전인가요? 21년인가요? 22년 신문에 나왔는데 이렇게 큰 상도 받았죠. 그러면서 그 포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주는 이와이 기업가 정신은 창업주로서 지금 뭐 서정진은 정말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창업 정신을 발휘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 한국 기업가에게 주었는데, 기업가 정신이 그 21년 최우수 기업상이라고 해가지고 시상자로 나서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처절한 때를 생각하면서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 내지 창업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를 도와서 10억씩 하면 한 1000억이니까 뭐 자기 사제만 해도 뭐 그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을 100개를 키우고 1000개를 키우고 10,000개를 키우자. 그러면 자기 같은 사람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 자긍심이 뭐냐? 전 계층을 다 살아봤다. 어려서는 연탄가게 하는 그 집 아들로서 연탄 리어커를 밀고 연탄을 배달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대기업 대표까지 되는 계층을 다 아우러 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한 사람이 그걸 다 겪으면, 왜냐하면 부자는 부자끼리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살거든요. 끼리끼리 어울려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누가 살고, 뭐 어떤 아파트는 어떻고, 강남에는 어떻고, 무슨 지방에는 어떻고, 그렇게 얘기잖아요. 웃기게 그지없죠. 정약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과거에서, 아니 어디 파 누구 또 뭐 조상이 어쩌니까 이렇게 다 빼내고 저렇게 다 빼내면은 누구 이 좁은 땅에서 누구를 뽑느냐, 어떤 인재를 뽑겠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나는 지금도 최고의 음식이 순댓국이다. 순댓국을 좋아하는 거 봐요. 이 최고도 참 거군데, 어릴 때 먹던 거, 어찌 보면 그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좋더라. 그리고 이 기본, 기질, 이것은 안 바뀐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안 변하는 것이 멋있더라. 그것이 애착이 가더라. 그래서 내가 초기에 창업 정신을 이렇게 잘 지금까지 지속했다고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창업 지원에 대한 열망이 있고, 이제 뭐 57년생이면 이제 만 56세인가요? 되게 56세, 57세 그럴 텐데, 후대를 이렇게 돕는, 내가 지내온 고비를 생각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함양해주는
북돋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뭐 다 좋을 수 없죠. 옥에 티도 있고 그러죠. 요전에 뭐 그 혼외자 딸 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자,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일군 작년과 올 초까지 에코프로 열풍 해가지고 이게 포모 현상을 일으켰다고 하잖아요. 이걸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저도 늦게쯤 뭐 얼마 조금 샀었는데도 그거 2배 이상 이렇게 불어나는 걸 봤는데, 이동채 회장, 이 에코프로 신화, 역시 이 사람도 지방 사람이고 영남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자, 전기 자동차의 그 배터리하고 어찌 보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도 그쪽 길을 잡아서, 그러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성공하냐? 그렇지 않죠. 지방에서 태어난다고 성공하면 누가 서울로 가려고 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다행인 것은 외국 유학파들 중에 대기업을 일군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다녔든 한국에서 다녔든 뭐 외국에서 다녔든, 중요한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렇게 가난하다고 서정진처럼 이동채처럼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이병철처럼 성공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IT 기업 쪽에 보면 꽤 부자들 많잖아요. 네이버라든가 이런 거. 물론 이제 카카오 김범수는 뭐 부자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자가 조건이 아니고 빈자가 조건도 아니고 스카이 좋은 서울대 연대 고대가 조건도 아니고, 이렇게 건국대나 영남대나 오면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어렵죠. 없는 데서 일으키려면. 그러니까 더 위대한 겁니다. 서정진 같은 사람이, 에코프로 이동치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자기 영역에서 조그마한 연못 같은 것을 하나 일으키더라도 그렇게 자기 성취를 이루기 바랍니다. 없다고 나는 없어서 사방을 둘러봐도 잡을 동아줄 썩은 것도 하나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자기 실패를 정당화할 게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일으키려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주인공이 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60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